신용점수 몇 점이면 중저신용자 대출 받을 수 있을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용점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의 기준,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 그리고 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다룹니다. 중저신용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신용점수는 개인의 금융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점수로 금융기관이 대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국의 신용평가 기관들은 신용점수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며 보통 1등급에서 4등급을 고신용자, 5등급에서 6등급을 중저신용자, 7등급에서 10등급을 저신용자로 분류합니다. 중저신용자로 분류되려면 보통 5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를 기준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를 신용점수로 환산하면 KCB는 820점에서 850점 그리고 NIC는 859점에서 874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 신용점수를 높이는 것은 대출 승인율을 높이고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제때 결제하는 것은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체 없이 제때 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는 신용점수에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2. 소액 대출 이용 및 상환. 소액 대출을 이용하고 이를 제때 상환하는 것도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상환 이력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받고 이를 성실히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용정보 조회 자제. 잦은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잘 숙지하면 대출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대출 금리 비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건의 대출이라도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하여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금융비교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환 계획 수립.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상환 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연체의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비용 확인. 대출에는 원금과 이자 외에도 다양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취급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은 금융기관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점수는 단기간에 급격히 개선되기 어렵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고 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잘 숙지하여 금융생활을 현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